안녕하십니까, 김부경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 금값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화폐제도 언제 바뀔 것인가? 골드 프라이스 업. 골드 프라이스는 머니 카운트죠. 골드 프라이스 머니 카운트. 그리고 그 골드 프라이스는 how much and when it's gonna go up. 화폐 제도는 언제 바뀔 것인가? When would and or should the monetary system change? 김부경이가 주역의 괴상을 얻었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기해년 을해월 갑인일에 수천수 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페이지의 제일 오른쪽 꼭대기에 괴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괴상은 복희씨가 64궤의 괴상을 상궤에는 가미수, 감중남이죠. 둘째 아들, 그리고 물이죠. 하궤에는 건희천, 아버지이고 세 개의 한 획이 양효로서 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효가 합쳐져서 수천수 궤를 이룹니다. 라고 이렇게 문왕이 말씀하셨죠. 문왕왈 수는 유부하니 광형하고 정길하니 이섭대천하리라 했습니다. 수는 먹여주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린 후에는 먹이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그것에 천지생물의 이치가 말하듯이 어린 것은 기르되 바르게 기르고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먹이고 잘 키워줄 것인가 하는 것이 금의 가치와 값의 향후 전망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학술적으로 풀어봅니다. 이 수천수께가 처음에 문자를 문왕이 저렇게 써놓은 것에 대해서 왼쪽 페이지로 가면 단왈 해가지고 공자가 그 문왕의 글을 남긴 글을 저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단왈 수는 수야니 험이 제전야이니 강건이 불함하니 그 의가 불곤궁의라 했습니다. 그 뜻은 이 먹여주는 일의 숫자는 그 기다리고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다릴 숫자를 써서 수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험이 제전이죠. 그 위험한 일이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미수의 수가 험한 강물과도 같이 바다와도 같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건희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가미수 하늘이 수를 밀치고 올라가서 맞이하고 그리고 어쩌면 대적하고 또 어쩌면 뛰어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건이 불함하니 강건은 그 건희천의 그 기상이 강하고
건하다는 뜻입니다. 그 건은 건이천의 건이 강하고 건하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효가 그만큼 강한 양으로 되어 있고, 또 둘째 효도 그렇고 셋째 효도 그렇죠. 그 강건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앞에 놓여 있는 물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잘 건너면서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불함이고, 또 그 의의가, 그 뜻이 그 곤궁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두 번째 효, 그러니까 건이천의 아랫께의 두 번째 효니까 밑에서부터 또한 두 번째 효입니다. 전체 궤에서 두 번째 효죠. 그 효가 바로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궤에서는 중앙에 있는 것이 그 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강한 양이고 또 건한 양이라서, 건이라는 것은 진전한다는 뜻이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다시 문왕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수유부의 광형정길은 위호천위하야 이정중야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앞에서 광형을 확실하게 다시 풀어주질 못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페이지로 가면 순한 유부하야 광형코 정기라니 이섭대천하니라 했죠. 유부는 믿을 부자에 있을 유자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때를 맞춰서 잘 길러 젖을 먹이고 잘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천수의 도는 때를 맞춰서 잘 기른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보듬어 안고 잘 키우면 광형한다는 거죠. 광형은 그냥 형보다는 또 다른 뜻입니다. 그냥 형은 무럭무럭 자란다는 뜻인데, 광형은 잘 자란다는 거죠. 그 빛광자는 곡식이 여물어서 그 나달을 이루고 그 모든 그동안의 햇빛과 영양과 물과 이런 공기를 다 오랜 세월 흡수해가지고 마치 빛나는 것처럼 모든 기운을 다 갖춘 것을 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 키워서 때를 맞춰서 먹이고 재우고 잘 하면은 무럭무럭 잘 자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빛깔 좋게 얼굴빛도 좋고 눈빛도 좋고 그리고 살갗도 윤택하고 그렇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길하니, 정길이라는 것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이죠. 원형 이정의 정이죠. 정한 것이 길하니,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잘 키웠으니까 그걸 그대로 잘 지켜서 마치 봄, 여름, 가을 한 세철을 잘 키운 곡식을 거두어서 그걸 잘 타작해서 창고에 그 씨를 잘, 벽시나 이런 것을 잘 보관해서 그 다음에 또다시 뿌리고 씨를 뿌리고 새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기운을 잘 보호해서 키운, 젖먹여서 잘 키운 것을 씨로 보관해서 또한 앞으로 길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섭대천은 그러므로 하여서 그 과연 그 험난하고 어려운 평생을 잘 모든 것을 갖춘 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 페이지 끝으로 가시기 전에 중간쯤에 수는 유부하고
광형하니 정길이라 했던 그 말을 줄여서 다시 풀었습니다. 공자님은 위호천이하야 이정중야 라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위가 하늘의 위치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잡기를 어떻게 잡았느냐 했더니 이 정중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 괴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그림 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효가 한 줄로 거 있죠. 그게 중앙효인데 그게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정중이죠. 중도이고 또 그리고 바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중앙에 중용의 도를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건이천의 그 괴가 두 번째 효로서 중앙에 잘 자리 잡고 또 바른 도로서 잘 키워진 아이처럼 앞으로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면서 잘 자라서 어른이 잘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왼쪽 페이지 맨 끝을 보시면 이섭대천은 왕유공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섭대천이라고 문왕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번역을 한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왕자, 갈 왕자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공이 있다. 그러니까 금을 이 괴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상대를 세상으로 삼아서 얻은 괴인데 반드시 금은 앞으로 지금부터 2021년 2월 4일 음력으로 정월달이 시작되는 입춘일 그때까지 알아본 전망으로 볼 때 학술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공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결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46페이지 첫 번째 귀절은 공자가 이 괴에 대해서 복희씨가 그어준 그런 괴상과 괴상을 보고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물이 하늘 위에 있으면 그것은 구름이죠. 그러니까 운상어 천이 수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먹여주고 키워주는 그 수의 꾀는 마치 하늘 위에 구름이 있는 것과 같다 하고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꾀를 얻었으면은 군자로서는 능히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했는데 음식 연락이라 하고 표현을 했죠. 아주 좋은 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마시고 먹고 잔치를 베풀어서 즐겁다 하는 말은 앞으로 금의 행진이 세상을 상대로 해서 좋은 경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금을 제외한 다른 재화가치 이보다도 금은 이만큼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가치는 지폐나 그 밖에 동전이나 이런 것을 포함한 화폐 그리고 또 은 아니면 현물 또 아니면 지하자원 또 아니면 주식 또 아니면 채권 또 아니면 코인 암호화폐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함께 견주어 보았을 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마음껏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짐작하실 수 있을 만큼 좋은 앞날이 보장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효에 수유교라 이용항인이 무구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공이 첫 번째 효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효는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세상을 가리키는 첫 번째 효입니다. 음효로 보여드렸었죠. 거기에 재물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시는 그림의 제일 아랫단을 보면은 거기 응효라고 써 있고 옆에 더 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월드에 청령 길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상대로 금의 이 점괘의 주인인 금의 세계가 세상을 상대로 했을 때 그 세상은 아주 청룡처럼 좋은 상대라는 것이죠. 거기에 재물에 자수가 들어 있습니다. 자수는 자월이 될 수도 있고 내년 경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이 해월이니까 음력 11월, 그러니까 12월에 들어갔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남지 않은 그 몇 주 뒤에 그 재물에 청룡이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용자를 써놨는데 그 용자는 용신입니다. 이 금의 괴상이 재물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점이기 때문에 용신이 재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신을 낳아주는 것은 물을 낳아주는 금인데 금은 바로 네 번째 효에 들어있죠. 그 네 번째 효는 바로 금인데 그 네 번째 세 효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금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금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금자리가 바로 손이니까 손은 자본 증식을 말하고 또 원금에 있어서 이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원신이니까 원이라는 것은 그 용신을 보태주는 용신을 낳아주는 신이 원신이죠. 그러니까 금세계의 원신이 바로 금자리에 금효에 자리 잡고 그리고 손효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불어나는 것이 아주 또한 빠릅니다. 등사귀신이 붙였죠. 오른쪽에 붙은 사자가 등사를 저렇게 약자로 표시했습니다. 등사신은 굉장히 놀랍도록 빠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허경지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허할 허자 놀랄 경자를 써가지고 등사신을 지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증식돼서 자본이 불어나는 것이 그 금의 가치가 불어나는 것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 하는 것을 한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신자하고 그 첫 번째 조금 전에 설명한 자자하고 그리고 세 번째 효의 진자, 요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합니다. 수국은 바로 재물효인 자의 방국입니다. 그러니까 물나라죠. 재물의 나라입니다. 재물의 나라라서 그 세 효가 합쳐가지고 뭉뚱그려져서 재물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다시 관효를 생하죠. 두 번째 효에 관에 인이 붙어 있고 인효에 관이 붙어 있고 그 인에 녹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 녹에 그러니까 금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재물을 불려서 그러니까 관을 생합니다. 관은 기관이 라고도 할 수 있고 나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전 세계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인터내셔널 그 릴레이션으로 그 국제 관계를 다 아우르는 모든 관을 지칭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주면서 크게 재물의 방국을 재물의 나라를 형성해서 그 덩어리가 모두 함께 관을 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녹이 붙어 가지고 점차로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기관이 되고
좋은 그 파이낸셜 인더스트리가 되죠. 그러니까 재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네 번째 효를 보겠습니다. 주공의 효사하고 그리고 또 공자의 설명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효에 볼 것 같으면 구진의 진효에 형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기신이죠. 그게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재물을 극상하는 거로 그 효가 세상에 붙어있는 더 월드에 붙어있는 재효의 그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신이죠. 그러면 이 형제나 친구나 경쟁자나 이 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그 재물, 그러니까 금을 제외한 다른 것들, 은이나 또 다른 지하자원이나 화폐는 동전과 지폐를 함께 포함하고 또 증권이나 채권이나 또 암호화폐인 코인도 포함하죠. 그런 것들이 이 금값을 못 오르게 이렇게 막고 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페이지를 보시면 왼쪽 편에 93이라고 되어 있죠. 93은 그 세 번째 효에 양이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효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우니니 치구지리라. 이것은 그 숫개의 수가 그 진흙탕이죠. 진흙탕이니 그 진흙니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해가 이르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주공이 효사를 쓰니까 공자는 상활 해가지고 수은이는 제재외야라. 재해가 바깥에 있다 한 것이죠. 그리고 자아 치구하니 경신이면 불패야리라 하고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로부터 자아죠. 나로부터 치구 해가 이르니 공경하고 삼가하면 패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의 입장에서 그 경쟁하고 상대되는 그런 다른 재화들, 아까 말씀드린 화폐나 증권이나 채권이나 이런 코인이나 이런 그 상대나 아니면 경쟁이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화들하고 스스로 그 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삼가하고 공경할 때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네 번째 효, 그러니까 감히 숫계 첫 번째 효죠. 거기에 금이 앉아 있습니다. 그 금은 앉아 있는 자리가 네 번째 효니까 음자리죠. 음자리에 음이 제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바로 신금자리에 신금효니까 금이 금에 앉아 있으니까 제대로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재물을 낳아주는 원신이에요. 원신자리에 손효니까 손은 자손이고 복덕이죠. 그 복덕이 재물을 생해주니까 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산은 재효고 자산은 재물이고 그리고 증식되는 이자나 캐피털 게인 증자는 바로 그리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금이 자기 자리에 그
수익이 창출되는 그 근본 자리를 스스로 꿰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공과 공자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사는 수혈이니 출자혈이로다 했죠. 여기서 이 혈은 그냥 한의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기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는 양이고 혈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수혈은 수가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피는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죠, 몸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피는 혈이라고 하는데, 혈은 음의 기운입니다. 기에 비해서는 음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금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마치 기처럼 헐헐 날아다니기보다는 혈처럼 몸의 곳곳을 혈관을 통해서 중요한 그 영양분과 그리고 산소를 나르죠. 그리고는 다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날라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는 길을 이미 갔던 길을, 또 그리고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혈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마치 이 아이를 키워서 아이를 잘 젖을 먹여서 키워가는 그 과정에서 네 번째 효에 갔을 때 혈관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보내주고 다시 나쁜 노폐물을 가져다가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이 금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자님의 말씀이나 주공의 말씀이 바로 다 육사효에서 바로 금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2021년 2월 4일 이전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상활해 가지고 공자는 이 주공의 말을 수혈은 순이청야라고 했습니다. 순이청이라는 것은 순조롭게 또는 순탄하게 또는 온순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했죠. 뭘 듣느냐 하면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누가 뭐라고 하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또 시민들이 뭐라고 하고, 또 다른 재계나 말하자면 그 화폐, 증권, 채권, 암호화폐, 코인, 그리고 은이나 그 밖의 지하자원, 희토류, 그리고 은행, 화폐를 통제하는 재무부, 이런 모든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이 금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혈관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음이니까 기가 아니고 혈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금의 그 특징, 그러니까 앞으로 2021년 정월되기 전까지의 금의 characteristics, 그리고 속성, 이런 것을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짐작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효가 하나의 숙제이고 과제이고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호에서는 다섯 번째 효인데, 대체로 모든 괴에서는 다섯 번째 효가 주장효입니다. 임금의 효죠. 그런데 그 자리에 수 주식이나 정코 길하니라 했죠. 이 뜻은 이 수천수께의 수가 술과 음식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과 음식은 뭐죠? 잔치에서 또는 그 식사를 할 때 반주도 하면서 술과 음식을 곁들여서 이 수천수께가 위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코 길하니라 했죠. 그냥 흥청망청 막 무럭무럭 자라고 또 그 가을에 햇볕을 잘 받아가지고 곡식이 익어서 그걸 추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겪었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을 다 지나갔고, 그래서 겨울이 됐으니까 그 지금까지의 모든 결실을 잘 보관하고 그 씨를 저장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은 씨를 뿌려서 될 그런 세상을 향해 가지고 그 안으로 새겨듣고 안으로 숙여들어서 잘 보관하고 정절을 지키고 하듯이, 고들 정자를 썼죠. 원형이정의 정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겨울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길하다 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 보겠습니다. 주식정길은 이 중정야라 했습니다. 중과 정, 중은 중도이고 정은 바른 것입니다. 그 금값이 오르고 잔치상을 받았다고 해서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고 중도를 지나쳐도 안 되겠죠. 바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륙은 여섯 번째 효인데 더 상태가 악화가 되죠. 이부혈이라 구멍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구멍으로 들어간다. 유 불속지객 삼인이 내하리니 경지면 종길이라 라고 주공이 말씀했죠. 이거는 뭐냐면 유 불속지객 삼인이 내하리니,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면 파장을 해가지고 전부 잘 거두어서 그 월드컵 2002년 때 엄청난 관객이 함성을 지르면서 기쁘게 즐겼다가도 지나간 자리에는 휴지 조각 하나 남지 않았던 때를 상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깨끗이 자리를 정리하고 뒤를 깨끗이 하고 떠나지를 못한 그런 손님이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미 잔치가 끝났어도 잘 공경해서 보내면 종말은 길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박대하거나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을 벌인다면 또한 흉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자는 또 불속지객 내경지 종길은 수부당이냐 수부당이니 미대실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그 위치는 합당하지 못하지만 크게 허물될 것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주공의 말씀이 경지면 종길이라, 그러니까 항상 존경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금값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그리고 화폐제도는 언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괴는 말해주고 있으나, 그리고 골드 프라이스는 바로 돈에 해당되고, 그 말은 금이 아닌 것은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골드 프라이스가 업하면, 그게 오르면 그게 언제인지, 그리고 또 언제 최고 값을 정점을 찍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까지 오를 것인지 그 괴는 말해주지만 때가 돼서 다시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